국민의힘 얘기 좀 약간 전환을 좀 해보면은 그 당내 민주주의 얘기 나오니까 국민의힘도 굉장히 민주주의 정당은 맞는 것 같은 게 왜요? 그 우리 지도부가 월요일 날에 네. 인천시당에 갔잖아요. 네. 근데 지도부 보고 면전에서 그냥 이렇게 비상체제 가자고 우리 윤상현 의원이 직격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할 만한 민주정당이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윤상현은 연구 대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관저 앞에 있던 윤상현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윤상현 분이죠? 어느 윤상현이 진짜 윤상현인지 제가 어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어. 전화 걸었어요 진짜. 방송 중에 전화를 했어. 네. 전화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전화기를 꺼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장동혁 대표가 배 아프다고 화장실로 도망갔잖아요. 자기에 대한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민주정당이라 그렇게 조롱하는 거는 구경 기자님이 기자로서 중립성을 그래요? 잃어버린 거라고 생각이 죄송합니다. 듭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리고 깊이 방송하도록 사과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깊이 사과하겠습니다. 네. 그 민주정당이 아닌 정당을 민주정당이라고 칭하는 것은 명예훼손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적 그렇게 위험한 거였어요. 제 말이. 예. 조심하십시오. 아니 그 윤상현 아까도 얘기하실 네. 것처럼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난가병에 걸린 것 같아요. 난가병? 아니,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명분을 네. 출마자들이 좀 당신 장 대표 만나면 그런 얘기 좀 해줘라. 그렇게 이제 명분을 달았는데 결국엔 난가병이에요. 야, 지방선거 현재로 보면 지네. 가만 있어봐. 비대위 들었을 건데 가만 있어봐. 우선 나밖에 없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아 또 그런 계산이야 또 아.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수도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하면 아. 결국에는 또 나를 찾지 않겠어? 내가 원내대표 선거 떨어졌어. 당대표 선거 나가 떨어졌어. 하지만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잖아. 아 브릿지로. 네, 네. 그 난가병에 걸렸다. 박근혜와 전염병이에요. 누나 동생. 네. 윤석열과 형. 네. 아니 근데 정말 드라마틱한 이분의 그런 그 변화가들이 많은 분 같은데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친박.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상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를 잡은 윤석열을 또 지지하는 표상이 됐다가 윤석열을 또 이제 뭔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 전륜 얘기들도 하면서 뭔가 비슷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작진 분들에게 장성철의 뉴스명당 이 제작진들에게 네. 윤상현 나 진짜 꼭 인터뷰하고 싶다. 섭외 좀 해달라고 제가 음. 부탁 좀 드렸어요. 그 진짜 물어보려고 당신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정치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그렇게 물으면 또 기분 나빠서 나가버릴 테니까. 아니 그만큼 언론에서 윤상현 이토록 유연한 의원의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유연한 허리 이유. 등뼈가 있습니까? 권력에다 갈 대로 된 거 아닙니까? 아.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적으로 본인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은 그때 공천권도 행사할 수가 있는 그런 당 대표가 될 수 있잖아요. 비대위원장 그렇죠. 하면서 잠깐 룰 만들어 놓고 사퇴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전당대회 나가고 또 그런 스텝을 밟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제 지도부 하고 싶겠죠 본인이. 야, 근데 이 정도로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현역 의원한테 대표가 한 소리 들으면은 네. 뭔가 좀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장동혁 지도부랑 이렇게 만나는 기자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은 뭐 원래 공천이라는 게 시끄러운 거다 이런 식으로 당위독인적인 설명을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선거를 치르는 사람으로서 과연 맞는 생각인지가 일단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져요. 당대표 예. 사퇴하는 소리는 잘 안 하죠. 선거 앞두고. 예. 선거 앞두고 이제 이른바 야전사령관 바꾸자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동혁 대표 엑스맨이야. 알고 보면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야. 그러니까 바꾸자고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동욱 최고랑 제가 인터뷰 인터뷰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를 상당히 옹호하더라고요. 그 전쟁 중에는 장수를 안 바꾼다고. 아 그래서 그렇죠. 네, 전쟁 그런 중에는 안 얘기를 바꾼다. 아, 임장수 엑스맨이라니까. 임진왜란때 원균 잘못해가지고 원균 자르고 이순신 장군 이순신 해가지고 장군이, 예. 천재 이겼잖냐. 그랬더니 아니, 그때는 저기 그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당의 지지율이 낮아졌고 지방선거 전망이 안 좋잖아요. 그럼 지도부가 책임져야지. 그렇죠. 그러라고 지도부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천 끝나면 새롭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 메시지 내가지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하여튼 조금 좀 쓴소리 하셨군요. 예. 과거의 사례를 좀 비유해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앵커의 시선, TV조선 앵커 할 때 앵커의 시선 나 그거 되게 감명적으로 많이 봤다. 적어놓고 내가 다음날 평론할 때 사용하기도 했다. 사용한 적도 있다. 그때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멘트를 날렸다. 그때 신동욱과 지금의 신동욱 누가 진짜 신동욱이냐. 와, 다 진짜 논쟁으로 갑니다. 지금 윤상현부터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언론인이었고 지금은 정치인이라서 조금 좀 다르다. 뭐 그럼 이렇게 정치는 얘기했어요. 거짓말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좀 생각이 유연해졌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또 저는 네. 장동혁이나 윤상현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윤상현이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재섭 의원한테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장동혁이나 지금 신동욱 하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자, 경선이니까 우리가 우리 후보 선출해야 되니까 윤석열 어게인들 다 해놓고 그 다음 가서는 우리 중도화 전략 쓸게 이러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한 달 사이에 싹 바뀌어가지고 장동혁 체제 중도 합리 보수로 갑니다 이렇게 박수 쳐줄 거다. 속을 내야 속을 수가 없는데도 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 두 사람 다 얼굴 두껍고 출세를 위해서는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언제든지 내 포지셔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봐요. 아니 그리고 이런 와중에 네. 장동혁 대표가 개인 유튜브 채널 장 대표 어디가를 개설했습니다. 네. 개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영상은 청년 주거 비용 문제를 주제로 지난 3일에 올라왔습니다. 서울 경희대 앞에 있는 원룸촌 일대를 이렇게 다닌 모양이에요. 좋아요. 이거까지 인정합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이 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중동 전쟁 여파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다루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일일 알바생으로 주유소 이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 같은 걸 담았는데 방금 전에 국민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접점을 늘리겠다며 개설한 채널의 영상에 아이고. 당 관계자가 일반 시민으로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면서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면 너무 짜친데. 주유소 일일 알바생인 장 대표가 그 A 씨한테 요즘 기름값 너무 많이 올랐자라고 묻자 A 씨가 많이 올랐다. 서민들이야 당연히 느낀다. 대표님이 좀 열심히 해줘야 저희 같은 사람이 좀 편하다고 답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일반 시민이 아니라 당 관계자로 보인다는 게 국민일보의 보도인데 이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네. 이거 주장 논란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한심해요. 당대표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찍으러 갈 때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 안 놀아주는 거야. 또 어디 가면은 욕만 얻어먹고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혼자 노는 방법. 혼자 노는 방법. 그 방법을 이제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강구해낸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말이 알기로는 돼요, 그 당대표 개인 유튜브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뭐 정책 이야기도 하겠죠. 근데 당비로 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100%죠. 자체가. 100%죠. 그래서 본인을 좀 알리는 기회로 삼는 건지 갸우뚱하거든요. 스스로 지금. 즐거워하는 것 같아. 쇼츠 아.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어. 코미디 쇼츠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본인 즐거워하고 나도 이런 거 찍어가지고 친근감을 좀 보여주고 소통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뭐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소구력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거를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하실 거 그런 욕심이라면 본인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러 갔을 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청와대 왔습니다 이런 식의 쇼맨십을 한두잔이처럼 한두잔이처럼 아 근데 진짜 당 대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리의 무게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당 대표나 정치 지도자 할 자격이 없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런 것들을 지시가 내려와서 할 거 아니에요. 당 대표실에서 지시가 내려왔을 거야. 당의 홍보국에. 당의 홍보 관계자들이 얼마나 안심하다고 생각하겠냐고. 에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안타까운 감정이 저도 갑자기 아. 솟구쳐 오르는 상황인데 그 아까 인천 시장에 갔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인천 연수갑도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후보가 아까 불분명한 상황인데 그렇죠. 제가 어디서 좀 들어보니까 여기를 한동훈 후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인천을요? 전혀 없어요. 연수갑 아닙니까? 없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 그냥 부산 북구갑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주변에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산 북갑으로 나간다. 대구는요? 대구는 수성 이제 안 나오잖아요. 이제 뭐 지금 보니까 한국 계속 달서나 하겠다고 이런 했지. 데는 좀 도농 복합도시라서 달성군 나가가지고 쉽지가 이진숙하고 붙으면 7대3으로 져요. 무조건 이진숙이 실로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뭘 그렇게 아니 근데 부산은 하정우 수석 아직 뭐 본인의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아니 나가요 거기도. 나와요? 끝났어요. 야 결정은. 그러면은 저는 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정우 수석 그거는 이제 나가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겨내야 될 돌파해야 몫이라고 생각이 될 들어요. 몫이다. 거기서 이제 이겨내면은 이제 정말 국민의힘 보수파의 지도자
2030년 대권 후보가 되는 이겨내면. 거고 안 되면 이제 팬이 많은 그냥 원의 정치인 뭐 이 정도 평가. 장동혁 대표가 부러워하는 유튜버. 그렇지. 유튜버의 네. 1인으로. 아니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만 들으면 부산 북갑으로 거의 기울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부산 북갑으로 그럼 여러 가지 지표 조사들 그래서 그 박수영 의원이 숫자 잘못 얘기했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군요. 이제 맞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데 부산 북갑이라는 지역구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네. 저는 살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동훈 그 전 대표 도전할 만한 지역입니까? 당선 불가능합니다. 어떤 연유에서 불가능하죠? 민주당이 무조건 35% 나오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무조건 왜 그런 겁니까? 호남 원적자들이 많이 살고요. 네. 밑에 이제 사상공단이 붙어 있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공단 지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쉽게 말하면은 서민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맞아요. 민주당 달라요. 표밭도 괜찮은 지역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중산층 이상의 그 여성들이 좋아하거든요. 60, 70대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연령대의 중산층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그 해운대나 서초 이런 데 가야지 한동훈 표가 많이 나오는데 그 표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 후보를 40% 이하로 묶고 묻고 국민의힘 후보를 20% 이하로 묶으면 40%한 중반대의 득표를 통해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만약에 박민식 후보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 후보는 뚝 떨어지는 3등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가 워낙 그쪽에서 떠나면서 많은 조직원들과 주민들에게 상처를 줬고 그랬어요? 네. 지금은 공격을 안 당하잖아요. 근데 분당 사람 20년 뭐 본인이 얘기한 거 막 틀고 다녀봐. 그러면은 그쪽 주민들도 박민식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 듭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민주당이 40 뭐 이런 구도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하정우랑 한동훈 붙으면 누가 이길 거라 예측하십니까? 한동훈이 이긴다고 전 얘기해야죠. 얘기해야죠. 네. 그래, 아니 어떤 근거에서 그래도 이제 논리적 근거가 좀 우리 필요하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정우는 이게? 만나본 적이 없거든. 하정우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유는 그러면은 그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관측하세요? 양자구도는 모르겠지만 네. 삼자구도 되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기는 지역입니다. 3자 구도가 되면 네네. 민주당 이길 것이고 그거는 하정 후보가 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네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역 출신 아니겠습니까? 지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역민들은 출신 성분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정우 수석이 뭐라고 해요? 북구에서 초중고 다 보내고 어린 그렇지. 시절에 추억이 있는 곳이다. 네. 그래요? 근데 예. 근데 그리고 사상공, 한동훈 사상고, 무덕고인가 그러니까요. 그냥 네. 롯데자이언츠 몇 번 보러 간 거 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북구가 낙동강변이에요. 음. 살기 좋고요. 그 구포국수도 맛있고 네. 돼지국밥도 유명하고 놀러 오세요. 네. 구도 맥주촌도 유명합니다. 구도 자체가 민주당에게 상당히 유리하긴 하지만 하정우 수석이 만약 출마한다면 처음 정치를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 득표 활동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봐야 돼요. 그거는 며칠 자질을 한번 봐야지. 예, 그러니까. 그걸 며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순간순간 사람 만났을 때 그 순발력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놔야 되는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은 배워서 안 돼요. 본능에 있어야 되거든. 그 반동으로 머리나 긁다가 아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정우 수석을 본 적이 있어요. 머리 얘기하지 말라고. 한 번은 윤석열 정부 때 무슨 AI 관련된 그런 행사에서 같은 테이블에 한번 앉은 적이 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한번 이렇게 청와대에 간 이후에 봤는데 제가 보니까 그분은 본인이 정치할 거라는 거를 이미 예감을 하고 있는 분인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이 준비의 문제라는 거는 평소에 내가 정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가는 것과 정말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가는 게 천양지차인데 제가 하정우 수석과 얘기 나눴을 때는 이 출마와 무관하게 얘기를 나눴을 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머릿속에 달고 있었던 사람. 굉장히 네. 그분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평소에 굉장히 정치적이야.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정우 수석에 대한 호불호와 객관적인 평가를 우리가 내리기 어려워요. 내리기 어려운데 잘 몰라서. 인구 구조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쟁자인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2, 3년 이상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이제 점수를 매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하정우 수석처럼 인지도가 높은 민주당 후보면은 3자 구도에서 필승합니다. 정치 DNA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하루만 같이 다녀보면 바로 알아. 저 사람이 정말 선거 치를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냐 우리 금방 파악을 해요. 아. 근데 아직 그거를 우리가 검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저렇게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해서 말하는 거는 구도의 좀 문제로 조심스럽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알수 없죠. 키워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이 부산 청년들이 봤을 때도 북극 항로 해양도시 해양수도 부산 이 전재수의 슬로건이고 부산의 미래 AI 도시 하정우 이거가 약간 결합이 되면은 알았어, 그만해. 굉장히 괜찮지 않아? 알았다고. 알겠습니다.